우리는 지금까지 토요타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기차를 안 내놓은 줄 알았는데 최근 드러난 처참한 현실은 정말로 보고 없어서 못 내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토요타 아큐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대세를 이루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만을 고집해왔던 기존 토요타의 정책들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려 4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기차 투자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 엄청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당초 토요타 아큐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토요타는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기존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만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토요타의 선택을 전 세계가 의아해하면서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에게 나름의 미래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이런 토요타의 고집이 자신감으로 내비쳐지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자신감처럼 보였던 토요타의 전략이 그저 아집이었다는 호평을 듣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당초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지난해 미국 테슬라가 90만 대, 한국 현대 기아차가 무려 2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동안 토요타는 고작 1만 5천 대를 겨우겨우 판매하는 데 그쳤다는 굴욕적인 상황이 밝혀지자 결국 그제서야 일본 자동차 업계는 자신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며 부랴부랴 전기차 생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토요타는 일본 경제의 주축돌인 자동차 업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본 일본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전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요타는 기존의 고집과 정책들을 다급히 전면 수정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350만 대로 설정한 것도 모자라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향후 신차 라인업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당시 이런 토요타 아큐 사장의 폭탄 선언이 쏟아지자 그간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주요 외신들의 역대급 혹평에 대해 모종의 불안감을 안고 있던 일본인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내며 역시 토요타는 준비해두었던 수가 있었다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토요타의 전기차 전환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던 렉서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순위수 전기차요. X300의 충격적인 스펙이 공개되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일본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요타의 프리미엄 자동차 라인을 맡고 있는 렉서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번째 순위수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스펙들로 인해 무려 3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산 전기차에 비해서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열세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벌칙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그 존재감이 완벽하게 사라지기 시작한 토요타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증거로서 전 세계에 매우 강한 임팩트를 남겨야 했을 렉서스의 야심작이 현재 전혀 다른 의미로 엄청난 충격과 논란이 되자 현재 도요타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처참한 반응들의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현재 가장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단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악한 주행거리였습니다. 실제로 UX300의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3원 상태에서 약 233km에 불과했고, 심지어 저온 상태에서는 57나 더 급락해 무려 187km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공개된 스펙대로라면 겨울철에는 이 렉서스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전주를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겨울철 정비가 소폭 하락하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최대 주행거리가 300km를 가뿐히 넘어가고 있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 최악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디펜던스 등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렉서스 측이 해당 차량의 최대 충전 주행 가능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할 것이라는 역대급 스펙으로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렉서스 측은 해당 차량에 탑재될 배터리팩이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협업해 만들 최고의 품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당 차량이 공개가 되기 직전 렉서스 측은 대응도 없이 기존 예상치보다 배터리 스택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조금도 아니고 당초 예상치였던 400km에 무려 반토막에 가까운 233km에 불과한 최대 주행거리로 인해 현재 다수의 신들에선 렉서스가 준비되지 않은 전기차를 서둘러 내놓은 듯 보인다라며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협업해 만든 배터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처참한 스펙에 대해 현재 엄청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렉서스 측은 주행거리와 관련된 일각의 호평들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UX300위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연비만을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다양한 성능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신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게 쏟아지고 있는 호평들에 대해 연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량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해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렉서스 측의 변명이 더욱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행거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다는 다양한 성능과 기능조차도 무려 3년 전구식 기술력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혹평이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UX300가 주행거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기능이 바로 전기차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속도였습니다. 애당초 UX300에 탑재된 배터리는 샀던 3.5kWh로 배터리 용량 자체도 매우 작지만 충전 시간은 더욱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당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급속 기준 0에서 75%까지 약 50분이나 소요되며 100%까지는 무려 1시간 2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 같은 경우의 80%의 충전까지
불과 18분밖에 걸리지 않아 렉서스와 비교해 무려 2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기술력의 척도가 얼마만큼 벌어졌는지를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인 것이죠. 심지어 최근 해당 렉서스 전기차의 가격이 무려 5,450만원이나 되는 고가로 알려지며 비슷한 가격군에 위치하는 아이오닉 5 YV6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렉서스 US300에 대한 호평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의 한 자동차 리뷰어가 직접 렉서스 UX300 이를 아우토반에서 몰아본 뒤 쏟아낸 역대급 호평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리뷰어가 렉서스 측이 강조해왔던 연비 대신 성능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7인치 스크린은 터치조차 불가능하고 최첨단 전기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엄청난 호평을 쏟아내며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면이 터치가 되지 않아 콘솔 패드로 직접 따로 커서를 옮겨 조작해야 하는 스크린 조작 방법에 대해 조작하는 게 정말 짜증난다. 어떻게 지금 이런 걸 팔 수가 있죠? 내비 화면이 정말 부식이고 UI가 화가 날 정도로 별로입니다라며 짜증 가득한 호평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는 아주 작정을 한 듯 후방 카메라에 덜 떨어진 화소와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끌어와 급조해서 만든 전기차 디자인으로 인해 하부 발판이 높아져 2열 시트 포지션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형편없는 전기차를 현 시점에 매우 당당하게 내놓은 렉서스의 자신감만큼은 존중한다면서도 지금까지의 렉서스의 강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이었다며 일반적으로 부품 고장이 적은 전기차 시대에서 렉서스만의 강점은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고 어쩌면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매우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 차는 최신 전기차의 체크리스트와 비교해 부족한 면이 정말 많다. 그래서 키아 EV6나 그 밖의 다른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며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냉혹하기 그지없는 그의 냉철한 분석과 이 돈이면 무조건 한국산 전기차를 사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그간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극도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엄청난 굴욕감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최근 이러한 일본인들의 굴욕감이 채가시기도 전에 그간 일본 파나소닉과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돌연 파나소닉과의 거리를 벌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긴밀한 밀착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자 현재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은 충북 오창이 공장에서 테슬라의 납품용 4월 6일 80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신설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게임 레인저로 불리는 사례 8곳 원통형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배터리 수급 문제로 매우 심각한 골치를 앓고 있던 테슬라가 다급히 이런 의지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승기를 잡게 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680은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배터리로서 기존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용량을 대폭 높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아왔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양산 중인 270 배터리에 비해서 크기는 조금 커진 데 반해 에너지 용량은 5배의 출력은 6배 개선돼 전기차 주행거리가 무려 16%나 늘어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충격 발표에 다급함을 느낀 파나소닉 역시 이달 초 테슬라에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전달했다고 전격 발표했으나 수요 개선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양산 시기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의 납품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LG에너지 솔루션의 대반격으로 인해 지금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파나소닉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현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준비조차 없이 마치 등 떠밀리듯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서둘러버린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업체들은 결국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신들의 현재의 의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씁쓸하게 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